저는 처음에 대표님이 사기꾼인 줄 알았거든요. 회사 이름이 뭐죠? WDG. WDG.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개시켜줄게.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했죠. 말씀하실 때 그런 느낌이 살짝 나가지고 근데 사실 뭐 중개시켜준다고 하니까 손해볼 건 없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들어와서 살래요. 거기 잘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죠. 무작정 그냥 집에서 뭐 집 몇 개만 딱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바로 옆방에 또 스튜디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계속 중개를 하면서 먹고 자고 막 그렇게 지냈었죠. 진짜 완전 산 거지였어요. 근데 뭘 중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블리자드랑 얘기가 됐었던 딱 그 해여가지고 그 블리자드에서 외국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대회들을 이거를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요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했던 게 외국 컨텐더스 일단 싹 다 하고 18년도부터가 이제 그 컨텐더스일 텐데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하는 뭐 팀 스토리라는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들을 저희가 좀 하긴 했었어요. 정말 저희 예산으로. 그러면은 그 방에서 먹고 자서 중개석에 앉아서 중개하고 네. 또 일 끝나면 바로 옆에 옆방 가고 다시 자고. 저 말고 다른 친구 한 명도 있었어요. 건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해설이었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그렇게만 지냈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음 연도에 투자가 어쨌든 더 이루어진 거죠. 위쪽에서 위에 회사에서. PC방이 생기고 그 PC방 안에 또 중계석이랑 선수석이랑 해가지고 또 만들어줄 수 있게 그러면서 네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이라는 대회를 그 다음 연도에 딱 하게 됐죠. 그게 사실 제대로 된 큰 대회였어요. 그전에는 정말 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쵸.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다 밑거름이 됐죠 사실. 원래 캐스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역삼동 들어가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그게 사실 처음이에요. 제 캐스터 생활 시작은. 그 아무것도 전에는요. 아닌 사람이었다. 진짜 그냥 자연인 그 자체. 그러니까 시작은 유튜브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사실 유튜브로 시작이 됐고 유튜브를 제가 처음에 했었는데 너프디스라는 오버워치 관련 정보를 올리는 채널이었어요. 채널을 현성이라는 친구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차고차고 구독자 쌓아나가고 뷰수도 이제 쫙쫙 올라가고 막 한때 되게 잘 나갔었어요. 몇십만 뷰를 계속 찍고 올리는 컨텐츠마다? 네, 오, 올리는 컨텐츠마다 괜찮네요. 제일 많이 찍었던 게 54만 뷰. 뭐에 관한 거죠?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없는 분의 그 프로게이머가 됐다라는 그런 좀 내용이었는데 스토리들? 네, 그 연예인 분이 프로게이머가 돼서 거기까지. 네, 누군지 알겠죠. 네. 그게 한 54만 뷰가 떴었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우리는 중계가 꿈이다. 우리는 중계가 꿈이어서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우리는 중계를 하기 위함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채널 운영을 했었어요. 또 한 분이 누구신 거죠? 홍현성. 홍현성님은 해설자. 네네. 그리고 심지수님은 캐스터. 캐스터,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콤보로 해설자와 캐스터가 꿈이다. 네네. 하면서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채널이 그쵸. 잘 나갔다 이거군요. 그때 그래도 한 거의 10만 명 거의 근처까지는 갔었죠. 뷰수도 잘 나오고. 근데 왜 그거를 계속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진짜 그냥 꿈이 그냥 그거였어요. 단순히 중계였어요. 유튜브는 단순히 저희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그냥 도구의 그런 느낌이었었고 사실 이걸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들이었으니까 사실 그 중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대표님하고 어떻게 연락이 닿았어요. 대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역삼동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전에 e스포츠 캐스터가 하고 싶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원래는 e스포츠 캐스터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스포츠 캐스터가 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캐스터라는 꿈을 잡은 거는 사실 15살 때부터 잡았었거든요. 근데 제 15살 때면요. 2005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캐스터나 뭐 중계진 이런 것에 대한 특히나 e스포츠 이런 쪽은 많이 외부에 알려져 있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캐스터라는 꿈을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축구, 뭐 야구, 농구 웬만한 스포츠는 진짜 다 보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랬었는데 제가 혼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음소거를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음소거를 딱 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고 내가 그렇게 맨날 즐겨보고 항상 너무 재밌어하던 것이 한순간에 재미가 없어지는 걸 보고 축구 경기 안에 목소리를 좀 녹아내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때부터 중계진에 대한 캐스터에 대한 그런 매력을 좀 느끼고 그때부터 막 이제 검색해봤죠. 막 어떻게 하면 캐스터가 될 수 있는지. 근데 보니까 아나운서 개념이더라고요 다. 근데 방송국 아나운서 개념인데 방송국 아나운서들은 다 학력이 좋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더럽게 안 했죠.
그거를 하고 싶음에도 공부를 정말 더럽게 안 해서 좀 저는 많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서울 4년제 대학도 들어가서 뭐 신문방송학과라든지 혹은 이제 방송 관련된 학과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가서 거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아나운서 공채 해가지고 들어가면 가장 이쁜 그림이거든요. 근데 일단 학교부터가 일단 좀 나가리가 된 거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대를 갔어요. 저는 오히려 전문대를 간 게 지금 생각해봤을 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송 관련된 전문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영상대학교라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주 쪽에 공주영상대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스피치 관련 학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들어갈 때 방송 아나운서과였어요. 거기서 만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다 좋아가지고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연결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지금 그 스포츠 캐스터 하고 계신 현역에 계신 분 중에 이명수 캐스터님이라고 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간다 넘어간다 그분 계세요. 네. 네. 그분도 실제로 그 교수님 통해 가지고 가서 만나서 스포츠 캐스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듣고 학과 자체 내에서 어쨌든 방송 아나운서과다 보니까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을 학교로 갖고 온 거예요. 거기 계신 교수님들이 서울의 아나운서 아카데미 부원장이신 그 교수님도 계셨고 현역에 계신 성우 교수님도 계셨고 대전 KBS 쪽에 나가시는 아나운서 현역 그분도 교수님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멘트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스포츠 중계도 가르쳐요? 스포츠 중계는 제가 요청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하려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정말 더럽게 안 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는 그래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난 편히 그 생각으로 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이것저것 막 교수님한테 막 물어보고 시험도 웬만하면 다 A뿔 받으려고 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좋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스포츠 캐스터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커리큘럼 안에 넣어주셨어요. 스포츠 중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거기서 좀 이것저것 좀 배우고 근데 사실 거기서 제일 크게 많이 배웠던 건 사실 발성적인 부분이죠. 발성 교육은 사실 아카데미 가가지고 이제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금액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발성 딱 배우는 거 하나 호흡하고 막 그런 거를 배우는 것만 해도 진짜 막 돈이 엄청 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참 학비로 깨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학비로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제 돈 내고는 안 했으니까 물론 저희 부모님이 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케이. 장학금을 받고 다녔죠. 궁금한 게 있는데 캐스터만 얘기하면 네네. 캐스터의 A급, B급, 뭐 C급 이런 급수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 진행을 하시는 캐스터분들이나 뭐 해수자분들 나름의 강점들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런 색깔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진짜 정말 유명하신 정윤준 캐스터님, 성수환 캐스터님, 박상현 캐스터님, 정소림 캐스터님, 뭐 4대 캐스터라고도 불리잖아요. 이 네 분이. 그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색깔이 다 다르대요. 가지각색이 다 색깔이 다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너무 그 강점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저 같은 캐스터들은 그런 분들 이제 보면서 좀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 색깔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급이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각자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은 금액으로 나눠진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 금액으로 따지면 저는 사실 그 아래 급수인 거고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A급이라는 거는 주요 메이저 대회의 캐스터인 분들 그게 가장 1차적인 것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개런티 금액으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무조건 연차가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연차까지는 안 돼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 이제 걸음마를 이제 뗀 상황이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 얘기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캐스터가 굉장히 특수한 직업인데 이거를 꿈을 꾸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도전할까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중계에 대한 그런 매력을 느끼신 거겠죠. 최근에 어쨌든 뭐 롤이라든지 오버워치라든지 뭐 배그라든지 이런 대회들이 워낙 많이 열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혹은 나는 해설자가 되고 싶어. 혹은 나는 캐스터가 되고 싶어. 이렇게 다 나뉠 거란 말이죠. 이 캐스터나 이 해설, 아무튼 중계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대회들을 보면서 거기서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 지상파 아나운서 이런 같은 경우는 공채가 있잖아요. 시험도 있고. 그쵸. 근데 이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e스포츠 중계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여기서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은 없다는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일단은 준비 열심히 하고부터 나와요. 준비 열심히부터 하고. 네.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정식적인 루트나 지상파 아나운서들처럼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지금 없다. 이 바닥 안에서는. 이 일을 하려면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운이 엄청나게 좀 기여가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대표님 만난 것도 그렇고 그 대표님이랑 같이 회사나 이 일을 키워나가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어디 가서 이런 초짜를 대회에 쓰겠어요? 안 써요. 어디서 경험을 쌓았니? 라고 물어보면은 경험 전무한데요? 그럼 안 쓰죠. 특히나 방송은 더 그래요. 저는 약간 이 바닥 안에서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얼굴도 봐야 되지 않느냐, 맨날 나온 사람만 나온다, 너무 고여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새로운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등을 돌리세요. 네,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얼굴이 나왔을 때는 일단 등을 돌리세요. 왜 제가 이걸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뭐 예를 들면 3년 4년 전에 정말 새로운 얼굴이었는데 나왔는데 쟤는 누구야? 쟤 치워!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루트가 좀 그래도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 직업을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루트가 있었다면 저도 그 루트를 팠을 거예요.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 거였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라도 해보자라 했는데 저는 정말 운때가 잘 맞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고 정말 뭐 추후에도 루트가 안 생긴다면 저는 이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하라고. 유튜브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방송이든. 그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거. 그렇죠. 예.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외부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그나마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엔 이렇게 개인 방송이 워낙 쉽게 할 수 있게 환경이 됐으니까 네네네. 개인 방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방송을 켜서 중계 연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걸 몇 명이나 볼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안 봐요. 처음엔 절대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게 0명이 보든 1명이 보든 2명이 보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험치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추후에 운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작용이 돼서 저처럼 그러면은 그 전에 했었던 뭐 개인 방송이나 뭐 연습했던 부분들이 그게 다 밑거름이 될 겁니다, 진짜로.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가 워낙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력서를 들이밀 때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뭘 했었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솔직히 글자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한 영상을 보여주면 돼요. 그것이 포트폴리오예요. 그것이 이력서고. 처음에는 근데 대회에 나갈 일이 없으니 네.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도 처음엔 도방으로 시작했습니다. 도박이요? 예.